안녕하세요. 마인드샷 시청자 여러분. 2026년부터 요양보호사 제도가 정말 크게 바뀝니다. 오늘은 그 핵심적인 변화들이 무엇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시거나 또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월급과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꼭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0년 넘게 일했는데 왜 갓 들어온 신입이랑 월급이 똑같아야 하나요? 아마 이 한마디가 지금 현장의 답답한 심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경력과 노하우가 임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현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정부가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나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죠. 바로 인력 부족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숫자 43,000명.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불과 2년 뒤인 2026년이 되면 우리나라에 이만큼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거라는 예측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사회의 돌봄 시스템 전체가 멈춰버릴 수도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이 켜진 셈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5가지 순서에 따라서 2026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차근차근 짚어볼 겁니다. 먼저 제도가 왜 바뀌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 문제, 또 가장 중요한 내 월급은 과연 얼마나 오를지, 그리고 꿈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280만 원의 정체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이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가지 문제, 그러니까 심각한 인력난과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불합리한 처우. 이 2가지가 맞물리면서 드디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2026년부터는요, 자격증 따는 방식부터 월급 체계, 인력 수급 방식까지 말 그대로 전면적인 대수술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제도 개편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공식적인 도입입니다. 43,000명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돌봄 공백을 더 이상 국내 인력만으로는 채우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판단 아래 정부가 새로운 해결책으로 외국 인력의 문을 열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그냥 외국인 노동력을 들여오는 게 아니라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데려오는 게 아니고요. 해외에서 이미 사회복지나 간호학을 전공한 인재들을 선발해서 전국 24개 지정대학에서 2년 동안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요양 업무에 꼭 필요한 한국어 교육과 실무 교육까지 다 마친 다음에야 자격증을 주는 거죠. 그리고 E72라는 전문인력 비자를 줘서 국내 요양기관에 취업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만큼 돌봄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걸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보입니다. 자,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월급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이 되면 과연 내 통장에는 얼마가 더 찍히게 될까요? 이미 확정된 최저임금 인상분은 물론이고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놓치고 있었던 각종 수당까지 제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급부터 한번 보죠.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3,2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걸 주 40시간, 월 290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요. 세금을 떼기 전 월급이 약 215만 7,600원이 됩니다. 이게 바로 2026년부터 적용될 가장 기본적인 월급의 기준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본급이 월급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경력이나 조건에 따라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돈이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서 못 받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점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그 내용인데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한 기관에서 3년 이상 일하면 매달 6만 원, 5년 이상은 8만 원, 7년 이상은 10만 원의 장기근속 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5년 이상 경력자가 별도의 승급 교육을 받으면 선임 요양보호사가 돼서 매달 15만 원의 수당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 7년차 선임 요양보호사라면 장려금 10만 원에 선임 수당 15만 원을 더해서 매달 25만 원을 월급 외에 더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몰라서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실제 상담 사례인데요. 8년 경력의 한 요양보호사분이 이 장기근속 장려금 제도를 전혀 몰라서 단 한 번도 신청을 못 하셨다고 해요. 8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돈이 무려 960만 원인데 이 큰 돈을 그냥 놓쳐버린 겁니다. 정말 안타깝죠.
바로 이런 정모의 격차가 실제 소득의 차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현재 제도의 연장선에 있는 이야기라면 지금부터 다룰 이 표준임금제는 요양보호사의 대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야말로 판을 완전히 뒤엎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아주 뜨거운 쟁점입니다. 핵심은 바로 월급 수준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현재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월급이 약 215만 원 수준이지만 만약 이 표준임금제가 도입된다면요. 월급이 약 280만 원 수준으로 단번에 껑충 뛰어오릅니다. 한 달에 60만 원에서 70만 원가량이 더 들어오는 셈이니 정말 혁신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표준임금제가 대체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단순히 모든 직업에 똑같이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묶어두지 말자는 겁니다. 이 직업이 가진 전문성, 책임감, 그리고 경력을 제대로 반영해서 별도의 높은 임금 기준을 만들자는 거죠. 10년차 전문가와 신입의 월급이 똑같은 이 불합리한 구조를 깨고 경력이 쌓일수록 정당한 대우를 받는 전문 직업으로 인정하자는 게 이 제도의 핵심 목표입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왜 아직 도입되지 않고 논의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임금 인상에 필요한 막대한 돈, 즉 재원을 과연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죠. 그 해답은 결국 우리가 매달 내는 장기요양 보험료에 있습니다. 표준임금제를 도입하려면 지금 우리가 내는 장기요양 보험료를 적게는 20%, 많게는 30%까지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결국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직접 나가는 돈이 늘어나는 문제인 만큼 정부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제도는 계속해서 바뀌고 또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서는 내 권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보를 넘어서 내 권리를 내 스스로 챙기기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당 확인입니다. 지금 바로 일하고 계신 기관에 전화하시거나 찾아가셔서 내 경력에 맞는 장기 근속 수당 같은 것들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해 보세요. 신청해야만 주는 경우가 많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둘째, 기록 유지입니다. 특히 방문 요양하시는 선생님들, 오늘부터라도 이동 시간, 대기 시간, 실제 서비스 시간을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기록이 나중에 혹시 모를 분쟁이 생겼을 때 내 근로 시간을 증명하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정보 공유입니다. 혼자서는 모든 정보를 다 알기 어렵습니다. 동료들과 온라인 카페나 지역 모임 같은 데 참여해서 새로운 정책 정보를 서로 알려주고 교류하는 정보망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2026년의 변화,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한 위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처럼 미리 정보를 파악하고 내 권리를 챙기기 위해 준비하고 또 동료들과 함께하는 분들에게는 더 나은 대우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분명한 기회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가 오르는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돌봄 노동을 책임지고 계신 요양보호사분들의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목소리 하나하나가 모여서 정책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꼭 필요한 주변 동료 요양보호사분들께도 오늘 내용을 공유해서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권리를 함께 찾을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 중에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KT 소액결제 유령 기지국 사기, 당신도 모르게 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긴급보안대처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